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더 자세한 메모 있었다. 진술 일관적이다. 그래서 이제 MBC에서 메모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야간 대통령이죠. 2번 전화가 왔고 1번 전화는 드렸습니다. 저녁 8시 한 보좌관이 전화에 달랬다. 8시 22분 한두 시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1시간 2시간 뒤인 것 같죠. 대기할 것을 지시. 전화기는 잘 들고 사무실 대기. 10시 53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원장 관저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네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네 알겠습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 비상계엄 발표 후 김선호 국방차관 뭐 몰라 알았어 방송에 나와. 이 방첩사령관 10시 45분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시 메모를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된 거야 꿈을 하니까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꾸물거리니까 부의 전화 받았어. 대통령이죠. 방첩사를 지원해 주래. 그러니까 여인영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 전화는 보안폰이 안 되니 사람을 보내.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불러드릴게요 하고 명단을 불러줬어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 쭉 불러준 거죠. 그건 협조해. 보고는 어떻게 해? 제게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정무직 회의, 종료 후에 산하부서장 회의. 그리고 의전실, 원장 독대,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려?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신 줄 알았나 봐요.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업무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림. 집무실 복귀, TV만 보다 해제, 그리고 퇴근. 와, 비상계엄 당일날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해놓은 메모가 또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했었던 진술과 아주 일관된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전에 작성을 했다. 자, 홍장원 차장이란 사람은 스스로를 보수 꼴통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진심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는 좀 탐탁치 않았던 것 같고 보수 정권의 진심이었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패급 인간이 계엄을 하고 정치인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위치 추적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국정원이 하는 것.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는 걸 보고 미친놈이구나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이 홍장원이라는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작전을 하려고 했는지 국정원도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봉지욱 기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동안의 뉴스타파나 한겨레 이런 거는 홍장원에게는 빨갱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봉지욱 기자가 쓰는 기사들이 이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 우리 편은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이 상대편이라면 그래도 뭔가 투닥거리고 토론하고 해볼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상욱 탄핵 찬성.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사퇴했어요. 2월 14일에.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빈자리에 친윤 박성민을 집어넣습니다. 2월 24일이죠. 며칠 전에. 지금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이 그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경찰 인사 있죠. 이거 다 윤석열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고 마지막 낙하산 지금 막 내려꽂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뭐 이런 데도 지금 막 내려꽂고 장난 아니에요. 마지막 발악, 알박기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김건희가 관저야만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계속 돌고요. 얘네들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나라를 너무 망가뜨리고 있어. 명태균 특검법 가결됐는데 국힘에서는 김상욱만 찬성을 했습니다. 딱 한 명 김상욱. 그리고
오늘 김상욱은 5.18 묘지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는 김상욱 의원에게 감사장을 줬어요. 김상욱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 20명과 함께 국화 1500송이를 묘비에 헌화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 왜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왔느냐?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김상욱이 국회의원 돼서 뭐 했나?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좀 걔가 좀 다르죠.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같은 거에 국민의힘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거든. 친한계 단톡방에서 나가달라. 김상욱 친한계로 분류됐는데 친한계 단톡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국힘 출신 전 강릉시장 내란 비판하며 민주당 입당 의사 입당한 걸로 알아요. 김한근 전 강릉시장입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고 쟤네들 그래도 똑같은 놈들이다. 맞아요. 저는 이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걸 갖고 왔느냐. 얘네들이 민주당 쪽으로 오면 저는 받아줘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선거에 도움이 된다. 민주당에는 고민정 같은 애도 있어요. 얘네들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잘한다, 좋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온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으로 온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 지역, 울산 지역에 민주당 어렵거든요. 전 강릉시장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뻔하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강릉 민주당 쉬워? 안 쉽거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받아줄게. 선거에 도움이 되면 일단 저는 다 받아준다예요. 수박들도 이렇게 바글바글한데 국민의힘 좀 있었다가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들어오는 애들은요. 자기의 진심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이현주 의원 보세요. 이현주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저쪽 편이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과 지금의 국민의힘에 질려하는 인간들이 많다. 우리가 더 크게 받아줄 수 있으면 온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쟤네들하고 섞느냐? 쟤네들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도 맞아요. 저는 이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홍장원도 믿지 않아요. 만약에 홍장원이 정치한다고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김상욱 온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양반은 전 강릉시장은 받았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저도. 문재인을 다들 지지했었고 여러분도 문재인 지지했었고 문재인 임기 동안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잘한 것도 많아. 근데 할 말 많잖아. 아무리 잘한 게 많으면 뭐해. 윤석열을 키워준 게 문재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근데 문재인 욕 안 해요. 도움이 안 돼. 지금 문재인 욕하는 거는 선거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 이것만이 선이에요. 선거에 이기는 것 말고는 다 죄입니다. 죄. 선거에서 지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잘한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문재인을 까든 김어준을 까든 이기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제 제가 좀 5.18 얘기하고 이러면서 감정이 좀 격해졌었죠. 그러면서 김어준을 못 믿는다. 김어준은 도망갔다.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화를 막 냈어요. 왜 그런 말에 화가 났는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어준을 욕하는 사람들한테 화가 났을까? 김어준은 윤석열 임기 내내 윤석열이 죽이고 싶은 만큼 열심히 했어요. 사살 체포조에 있었죠. 여론조사 꽃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김어준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나? 김어준이 국회로 오지 않아서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나? 유시민도 옆집으로 도망갔는데 왜 유시민은 욕 안 하지? 국회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박수 칠 수는 있어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김어준을 욕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어준은 비겁하게 도망을 갔다? 아니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는 제보를 받고 체포자가 돌아다닌다는데 도망 안 가면 그냥 잡히라는 겁니까? 할 일이 많은데. 김어준을 욕한다고 해서 이재명 당선되는데 1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김어준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해도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만 되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데 압도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홍장원이나 김상욱이나 김한근 이 양반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주고 이겨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는 것만이 관심사입니다. 저는 정의, 선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이기는데 방해되는 건 악이고요.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건 선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좀 못됐어. 문재인 욕하고 싶은 사람 많고 김어준 욕하고 싶은 사람 많고 다 많은 거 알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하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라서 오늘 이런 사람들 이야기 가져와 본 겁니다.